제2화 증기 자동차의 탄생. 증기 엔진을 만든 제임스 와트는 캐론 공장의 창업자 제이 로벅을 만나 1768년 그와 동업자가 된 뒤 조지프 블랙의 대부금으로 소형 시험 기관을 만들었고, 1769년에는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 소비를 줄이는 신개발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1772년 로벅이 도산한 이후 버밍엄에서 소공장을 운영하던 제조업자 매튜 볼턴의 지원 아래 연구를 계속했다. 이후 1774년 볼턴 앤드 와트를 만들어 와트식 증기 엔진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775년에는 볼턴과 함께 향후 25년간 지속된 동업관계를 시작했으며, 볼턴의 재정 지원으로 기관이 급속히 진척될 수 있었다. 1776년 두 대의 기관은 스태퍼드셔 탄광의 양수용과 유명한 제철업자 제이 윌킨슨의 수로에 송풍용으로 설치되었다. 와트의 증기 엔진은 이전의 뉴커먼의 증기 엔진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석탄을 3분의 1 정도밖에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큰 힘을 내었기 때문에 탄광주들은 앞다투어 와트의 증기 엔진을 채용하였다. 많은 석탄을 소모했던 뉴커먼의 증기 엔진을 써오던 탄광주들은 증기 엔진이 나와서 이제는 탄광에 고여있는 지하수를 운반하느라 소와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그 소와 말들을 증기 엔진의 연료인 석탄을 나르는데 쓰게 되었다라고 불평해 오던 터였다. 1781년 옥수수, 메가, 면직 공장의 새로운 시장을 예견한 볼턴은 와트에게 기존의 왕복운동에서 회전운동을 고안하도록 권유했다. 이에 와트는 1781년 기관의 각 사이클마다 축이 2회전하는 이른바 태양과 행성 기어 장치를 고안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하여 1782년 피스톤이 동시에 밀고 당기는 복동식 기관으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복동식 기관은 가동보와 피스톤을 단단히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제임스 와트는 이 문제를 1784년 수평운동장치의 발명으로 해결했고, 제임스 와트는 이것을 내가 발명한 장치 중 가장 천재적이고 간단한 작품이라고 서술했다. 4년 후 볼턴의 제안에 따라 기관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원심 조속기의 활용과 1790년 발명한 압력계를 이용해 최종 형태의 와트 기관을 완성했다. 그리하여 와트의 증기 엔진은 증기 엔진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모두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동식 피스톤 크랭크를 설치하여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완성하였다. 와트는 실린더에서 냉각기를 분리한 증기 엔진을 발명하여 작용을 끝낸 증기를 실린더 밖으로 끌어내 응축시킴으로써 열효율을 4배 향상시켰으며, 피스톤의 양쪽에 교대로 증기를 보내어 출력 행정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와트는 증기 엔진의 용도를 탄광의 물 퍼내기뿐만 아니라 제지공장, 제분공장, 면직공장, 제철공장, 증류소, 운하, 급수장, 증기기관차 등 널리 응용되게 하는 길을 열어서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엔진의 시초가 되었다. 1800년도에는 증기기관차와 자동차가 전 지구를 누비게 되었다. 특히 와트가 증기 엔진을 만든 영국에서 더 활발히 발전하였다. 발명가들은 와트의 증기 엔진을 이용해 버스를 만들어 여객 수송 사업을 시작했다. 당연히 버스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을 태워야 했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려면 차체와 보일러가 더 커져야 했다.
초기의 증기 자동차는 엄청난 크기와 무게로 많은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기 자동차는 점점 소형화된다. 하지만 보일러에 땔감을 계속 넣어야 하고 시동을 걸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1820년도 영국의 어느 거리, 고든이라는 영국의 귀족이 만든 증기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었다. 앞에서 운전하는 차장은 앞에 사람들에게 증기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신호로 차 앞부분에 달려있는 종을 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1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증기버스 뒷부분에 있는 증기 엔진 굴뚝에서는 새까만 석탄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승객 중 한 남자가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주위를 보며 한마디를 한다. 세상 참 좋아졌구먼. 이제는 마차가 말 없이도 다니고 곧 날아다니는 마차도 생기겠구먼.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없는 마차의 소문을 듣고 이것을 타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없이 움직이는 커다란 쇠덩이 마차에 대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며 평화롭게 지나는 주변을 보고 있었다. 얼마간 달린 증기 자동차 앞에는 조그마한 언덕길이 나오고 증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장은 8톤쯤 되는 증기 자동차를 단숨에 넘으려는 생각에 속력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증기 자동차는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다가 증기 자동차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다행히 증기 엔진의 힘으로 뒤로 굴러가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차장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뒤의 승객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한다. 이 정도 언덕은 단숨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증기 자동차가 힘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남성 승객분들께서는 마차의 뒤와 옆부분으로 가셔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승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증기 자동차에서 내렸고 남성 승객들만 증기 자동차를 언덕 위로 밀기 시작했다. 증기 자동차를 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기 엔진의 굴뚝에서 나오는 시꺼먼 연기로 인하여 까맣게 변해갔고 처음 증기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차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손님들께서는 다행이십니다. 제 친구도 이런 차를 끌지만 그 차는 무게가 무려 20톤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언덕에서는 손님들이 사력을 다하여 밀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차는 그 차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여 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투덜거렸던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힘껏 밀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 증기 자동차가 올라가자 그 무거운 증기 자동차를 밀어 올린 남성 승객들은 지쳐서 바위나 풀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 했다. 좀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만 1800년대 초반 당시의 증기 자동차나 기차에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 육중한 기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차를 운행하는 차장이 멀리서 기차역이 보이면 증기 엔진을 끄고 관성으로 기차를 움직여 기차역에 서도록 했다. 한마디로 거의 운이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조금 못 미쳐 기차가 서기도 했었고 너무 지나쳐 서기도 했었다. 승객들은 기차가 기차역을 지나칠 때는 기차역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었다. 퀴뇨가 만들었던 증기 자동차도 무게도 무게이거니와 좌우로 방향을 틀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사고가 났었던 것이다. 퀴뇨가 사고를 낸 지 50년쯤이 지난 1820년도쯤에는 아주 원시적인 브레이크가 출현한다.
일명 블록 브레이크라는 것으로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위해 레버를 잡아당기면 레버에 연결되어 있는 벽돌 모양의 슈가 목재 바퀴 가장자리에 붙여놓은 쇠 타이어를 밀어붙여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당시 증기 자동차들은 엔진과 바퀴를 움직이는 구동축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 원시적인 블록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제동 효과가 있었다. 허나 거의 10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무게의 차체 때문에 제동거리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남자 승객들이 언덕 위로 밀어올린 증기 자동차에도 이러한 브레이크가 있었다. 언덕 위로 올라선 증기 자동차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움직여 제동을 걸었지만 무게 때문에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증기 자동차는 천천히 언덕을 넘어 언덕 아래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승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따라가며 소리쳤다. 차장 어딜 가, 어서 세워. 그러자 차장이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외쳤다. 얼른 타세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체의 무게 때문에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서 뛰어올라 타세요. 그러면서 차장은 승객들을 손으로 잡아 올라 태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증기 자동차는 다시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다. 이 증기 자동차를 만든 영국의 귀족 고드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언덕 위를 올라갈 때 뒤를 받쳐줄 만한 것과 마차를 세우기 위한 보조 도구가 필요하겠군. 고드는 이러한 고민을 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어느 날 고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당시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던 호비호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다. 이 호비호스라는 것은 자전거의 시초라 불리는 독일의 드라이지네를 개량한 것이다. 호비호스의 모양은 오늘날의 자전거와 흡사하지만 페달과 체인이 없었고 단지 자전거처럼 안장에 앉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핸들을 잡고 사람이 땅을 발로 차며 바퀴를 굴려가는 자전거였다. 고드는 호비호스를 타고 부지런히 발을 놀리며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 고드는 보통 걸음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호비호스를 타고 갈 때에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인해 기분이 상쾌하게 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조그마한 아이가 뛰어나오는 것이었다. 고드는 깜짝 놀라 발을 땅에 디디며 급정지를 했다. 고드는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 때문에 크게 놀라 화가 나 소리를 쳤다. 너 이놈! 내 놈이 갑자기 뛰어나오면 내가 급하게 멈춰야. 고드는 순간 멈칫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 고든을 보고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고든은 그 아이를 잡으려는 생각 없이 마치 하나의 동상처럼 멍하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방금 이것을 마차에 달아? 마차의 다리를 만든다? 고든은 호비호스를 돌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설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찍쇠다리 버스였다. 1825년 어느 날 괴상한 증기 자동차가 시속 24km로 달리며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고든이 만든 이 증기 자동차는 마치 거미와 같은 4개에서 6개의 무쇠 다리를 가지고 거리를 달렸다. 모양은 괴상하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높은 언덕을 만나도 승객이 내려 밀어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고갯길을 만나면 증기 엔진과 연결된 바퀴는 바퀴대로 굴러 올라가면서 무쇠 다리가 동시에 땅을 찍으며 지탱해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거미가 언덕 위를 천천히 오르는 듯한 형상이었다.
또한 길을 가다가 증기 자동차가 멈추어야 하면 4개에서 6개의 무쇠다리가 땅을 푹푹 찍어서 증기 자동차를 멈췄다. 그러나 이 찍쇠다리는 곧 사라지게 되었다. 무쇠다리가 런던의 거의 모든 도로를 푹푹 찍어 뒤집어 놓아 경찰에서 단속했기 때문이었다.